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8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전해드릴 뉴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곧 하락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애초에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그동안에 민주당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낮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인수위가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곧바로 레임덕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이 하는 일이 곳곳에서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쉽게 임명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 지지율이 꼬꾸라칠지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쯤 다가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YS 김영삼 대통령 기억하시죠? YS가 71%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총독을 없애고요. 하나회를 없애고 하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갔습니다. 민심이란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어느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노동법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어진 김대중 정부, DJ 정부도요. 71%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오니까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계 노무현도 60%를 넘어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이재명과 가장 비교할 만한 사람은 문재인이죠. 문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재인의 지지율은 몇 %였습니까? 무려 84%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호남 지지율이요.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1인 독재 체제도 아니고 북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 정도로 그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죠. 자, 반면에 똑같은 거죠.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폭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이 이재명이 지지율이 그럼 문재인만큼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지율 시작이 60%대로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은 84%라고 말씀드렸는데 20%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재명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민주당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호남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호남에서 지금 몰표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재명의 인사를 보니까요. 호남에서 완전 뿔이 났습니다. 왜냐? 호남 인사 아무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농림축산부 장관 이것도 유임을 하는 바람에 이 호남 전라도에 있는 그 의원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런 인사 안 된다라고 이재명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지지율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약한 이재명은 또 어떤 대책을 내세웠습니까? 바로 언론사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허니문 기간 아니냐? 좀 잘 좀 써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자들을 만나보니까요. 쓸 게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쓸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이라면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처음부터 첫날부터 공격을 하더니 이재명은 허니문 기간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재명의 지지율이란 건 이렇게 모래성 같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이 사실은 문재인 때는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195일이 걸렸습니다. 195일. 그런데 이재명은 문재인과 약간의 이 대결 관계가 있죠. 지금도 친명 세력 그리고 친문 세력. 이번 전당대회 때 친명과 친문이 좀 나눠질 겁니다. 벌써부터 친문은요. 모여가지고 전당대회 준비를 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보다는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재명은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문재인 때 이 북한으로 갈 때 박원순 그리고 강원도지사 김문수는 데려갔지만 이재명은 안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걸려있는 게 대북송금 사건이죠. 이 대북송금 사건을 또
정치검찰 TF를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하는데 무려 19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문재인보다 더 빠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국무총리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장관 대행을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 대행을 통해 가지고 장관 제청을 한 겁니다.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요 언론이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요 이런 거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워버렸기 때문이죠. 절대 권력 앞에 누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국무총리 공석 사태, 이 사태도 계속해서 지속되면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한 이재명도 결국에는 개각이 늦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 파행됐습니다. 김민석을 사실 공격하려면요. 국민의힘이 검사로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배추장사 2억을 투자했는데 450만 원이나 나온다고? 아들 유학을 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아내가 빵집을 하는데 그 빵집이 교회, 그 동네, 그 지역구의 교회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상품권을 나눠주는데 그 옆에 김민석이 서 있다고? 이런 식의 공격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 공격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요소들로 김민석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행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특히 김순덕 칼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2 김민석에게 이 정부 운명이 걸려있다. 김민석을 임명할 경우에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것 같다라고 뭐 안타까운 얘기를 막 써대고 있죠. 그만큼 김민석에 대한 김민석 무난하게 임명시킬 줄 알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사실상 불발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이 김민석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요. 김민석 건은 저희가 그 사건을 안 할 예정이에요. 그 뭐 민생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해가지고 검찰이 또 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김민석에 대해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검찰이 김민석에 대한 사건을 처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누구 탓을 하게 될까요? 김민석 탓을 하게 될까요? 검찰 탓을 하게 될까요? 국민들은요 생각하죠. 검찰이 이재명 눈치 보느냐고 수사를 안 하는구나. 그럼 그에 대한 지지율은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이재명이 손해를 보는 거죠. 야,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재명 김민석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검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재명에 대한 이 지지율 누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바위도 뚫을 수 있듯이 이렇게 지지율의 누수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나면 어느 순간에는 크게 누수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김민석을 너무나도 믿었죠. 김민석이 원하는 대로 김민석이 최고위원 때 이재명을 받쳐준 대로 김민석한테 국무총리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을 때 그 후보자의 평가,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문재인 때 이낙연, 뭐 그 다음에는 뭐 박근혜 때 누구 총리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탄핵 이후의 대통령, 그리고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때는 이낙연 총리, 그때의 지지율이 어땠느냐? 이낙연의 적합도, 이낙연이 총리가 되는데 적합도가 몇 %였느냐? 61%였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84%, 문재인이 지명한 이낙연의 국무총리 적합도는 61%. 자, 반대로 비교해서
이재명 몇 %요? 이재명은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가장 낮은 지지율로 시작합니다. 60%대. 그리고 이재명이 지명한 정가 5범의 김민석의 적합도는 몇 %? 43%. 40%.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호남에서도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검찰까지도 협력을 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뭐 좀 얘기가 밖으로 새자면 여야 공의 이런 검찰, 정치 검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요. 학부모 단체들까지 나서가지고 정가 5범위 국무총리 애들이 뭘 배우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김민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혹, 김민석 본인 의혹도 모자라가지고 아들의 국제고 편법 입학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청렴 결백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고위공직자라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만이라도 말끔히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응시조차도 못하는데 어떻게 정가사법 대통령도 모자라서 정가 5범 국무총리라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느냐? 이렇게 학부모 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이사하고 공공기관 채용을 통해 전학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 완벽한 과정을 일반 국민이라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특권을 누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 죄를 짓고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 이게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이 지지율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무총리 제청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 이거는 언론이 꼭 지적해야 될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국무총리 대행이 제청할 수는 없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재명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어제 그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김만배한테는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에? 대장동 본류가 김만배, 유동규요? 검찰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 본류는 대장동을 도장 찍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럼 성남시장 아니에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검찰이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 그리고 청탁고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를 징역 7년으로 구형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대장동 본류라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이 정도의 구형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드는데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일 겁니다. 왜냐? 이제는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SBS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 다 만들어낸 거다. 경기도 몰래 내가 쌍방울과 함께 북한에다 돈을 보낸 것이다. 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민주당은 이걸 믿고요. 이재명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 이건 트럼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트럼프를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Do you know 이화영? 너 이화영 알고 있어? Do you know 이화영?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나서가지고요.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TF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이런 이름 잘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또 일사불란하게 뭐 사람이 많으니까 검찰 출신들 쫙 모아가지고 반 검찰 출신들 해서 이 TF를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 조작, 재수사해야 된다. 조작 수사 우기기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 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재명이 죄가 없으면 이재명이 형사 재판에 가서 무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재판 빨리 끝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형사 피고인은요.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저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 끝까지 가서 무죄 받을 때까지 재판에 끊임없이 참석하고 재판에 끊임없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즘 애들이요. 야, 범죄 지었어? 야, 뭐 사고 났어? 야, 그럼 빨리 지금부터 정치한다고 해. 그러면은 정치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프리패스야. 야당 대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하면 수사 안 해. 이게 지금 아이들의 농담입니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권력의 지지율의 누수가 된다는 것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대북송금 사건은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화영의 안전이 걱정된다.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화영의 감옥살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화영 걱정이 됩니다. 사면을 안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기간 때 내세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환경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원전보다도 재생에너지를 더 우선시하겠다. 이재명이 체코에 잭팟을 터뜨렸다, 원전 수출했다 해놓고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장관을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사람을 갖다 놨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문재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에 쓰이는 그 기계들이 전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몽땅 중국산이라는 건데 그럼 또 중국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또 친중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친중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지금 막 은행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부동산 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막 부동산 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재명이 그동안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 때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세금 올리지 않겠다. 건들지 않겠다. 부동산 좀 놔두겠다 했는데 어제 갑자기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6억 이상 대출 못 해준다. 집 살 때 6억 이상 대출 못 해준다.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이 부동산 문제를. 그래서 이 점심때부터 은행 창구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야 이거 지금 나 대출 못 받는 거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계약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액이 6억 원을 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수도권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였습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6억을 못 넘는다고? 라고 하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그거 우리 대책 아니에요. 그거 대통령실 대책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서민들은요, 대출에 민감합니다.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지금
집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 대책 아니에요. 아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가장 뼈아픈 권력 누수, 그 지지율 누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부인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제서야 소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무지성으로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개딸뿐만 아니라 연령층으로도 그 집단, 그 밑에 있는 30, 20, 40,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집단에서는 이재명 잘하고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서민들과 국민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집 계약해야 되는데 집 계약하고 왔는데 6억 원밖에 안 해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느냐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민주당이 이 부동산 폭등을 두고 윤석열과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 결과이다. 이렇게 또 남탓을 하고 있는데 그놈의 남탓 문재인 5년 내내 들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크게 반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 안 들으겠다, 보지도 않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뉴스 하나 들어야 된다면 꼭 제 방송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께 희망찬 뉴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우리가 물 한 방울 한 방울씩 해서 그 바위를 없애버리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